첫 번째, 한 점을 지난다. 한 점 A, B를 지나는 식은 어떻게 세웁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했죠. 어떤 식이 있는데 그 식에 대입해서 좌표가 성립한다는 건 사실은 그 식이 직선 위에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무슨 소리냐 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y는 x 플러스 2다 라는 예를 들어서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 말의 뜻이 뭐냐? y는 x 플러스 2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이게 약간 일종의,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지만 조건식이라 그랬죠. 조건식.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점들아 내 얘기를 좀 들어봐. 너희 내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냐면, 야, 니네들 중에서 x좌표 있잖아. 니네들 x좌표 있잖아. 그치? 그 x좌표에다가 2를 더했을 때 혹시 그게 y좌표가 되는 점들이 있니?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야. 점들한테. 얘들아 니네들 이 평면에 있는 수많은 점들 중에서 x좌표에다가 2를 더했더니 y좌표 되는 애들이 있니? 이렇게 조건을 붙였다고. 그랬더니 어떤 애가 딱 나와서 저 되는데요? 뿅 하면서 얘가 1,3이 등장을 한 거야. 저는요 x좌표에다가 2를 더하면 y좌표가 돼요. 조건을 만족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점이 얘만 있냐? 아니라는 거지. 또 다른 애가 저도 되는데요? 저는 2,4인데요? 뭐 이러면서 저도 x좌표에다 2 더하면 y좌표 되는데요? 뭐 이런 거거든. 근데 그런 점들이 되게 여러 개가 있을 거고, 그런 수많은 점들이 저도 되는데요 하면서 다 이렇게 모여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모여 있는 모양이 하나의 선을 만들어서 우리는 그 아이를 직선이다 이렇게 부르기로 한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 점들을 대표하는 조건식이 되는 거고, 그걸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x좌표가 있는데 거기다 2를 더해서 y좌표 되는 애들 다 모여봐 이러면은 이 점들이 쓱 모이고, 그리고 그걸 대표하는 식이 너다, 조건식이 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은 여기다가 대입하면 무조건 뭐해? 성립하는 거예요. 2,4도 여기다 대입하면 뭐해? 성립하죠. 1,3도 여기다 대입하면 뭐해? 성립하죠. 왜냐면 그럼 만족하는 애들만 모였으니까 얘네들은 저기다 다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런 식을 좀 짜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특정한 점을 지나는 식을 어떤 식으로 좀 구성을 할 거냐. 그러니까 A, B를 지나는 식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여기서 이제 약간 얘기를 하는 거는, 내가 이 점을 지난다라는 것은 어쨌든 가지고 있는 식에다가 A, B를 뭐하면? 대입하면 무조건 성립하게끔 식을 구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대입하면 무조건 성립하게끔. 그래서 우리가 보통 A, B를 지나는 식을 어떻게 쓰냐면 x 빼기 A 오른쪽에다 써주고 뒤쪽에다가는 y 빼기 B라는 식을 하나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x 빼기 A, y 빼기 B라고 쓴 다음에 항등식으로 여기다가 M 이렇게 이제 기울기로 잡아서 식을 정리를 해주면 얘는 무조건 A 대입하면 0 되죠? B 대입하면 0 되죠? 그러니까 A, B를 대입하면 무조건 성립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A, B를 지나는 어떤 식을 세우고 싶다. 어떻게? x 빼기 A, y 빼기 B 이렇게 써주시고 여기다가 기울기 M 이렇게 잡아주면 이건 무조건 A, B를 지나는 어떤 직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2를 지나는 식을 한번 세워봐라. 이러면은 우리는 뭐라고 세울 수 있냐면 y 빼기 2, 여기는 x 빼기 1 이렇게 하나씩 적어주고 여기다가 M 이렇게 적어주면, 요거 이제 보통 기울기라고 하거든요. M 이렇게 적어주면 이 직선은 무조건 뭐야? 1,2를 지나는 직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마이너스 2,3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이제 나한테 요구를 한다면, 그럼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 얘는 y좌표는 3을 지나니까 y 빼기 3, x는 마이너스 2를 넣어서 0이 되게끔 x 플러스 2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다가 M 이렇게 잡아주면 저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을 한번 만들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 어떻게 쓰냐면 x 빼기 A 여기다가는 y 빼기 B 이렇게 쓰시고 여기다가 기울기만 미지수로 쏙 잡아주면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한 점을 지난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 요거를 일단 알아두는 게 첫 번째가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식을 구성하는 요소가 뭐가 있냐면 기울기라는 게 있습니다. 기울기. 예, 기울기예요.
그죠? 이거 1차 함수에서도 배웠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울기를 3가지 버전으로 정리를 했었죠. 자, 기울기 어떻게 됐는가 하고 생각해 보면 기울기 m이라는 것은 첫 번째 직선 위에 있는 두 점으로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한 점이 x1, y1이고 또 한 점이 x2, y2였다 라고 한다면 기울기는 x좌표끼리 뺀 거, y좌표끼리 뺀 거를 우리는 기울기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직선에 이렇게 직선이 있는데 여기 점이 1,2고 여기 점이 예를 들어서 3,5다. 그럼 이 두 점을 연결했을 때 기울기는 얼마냐 라고 한다면 얘는 기울기가 어떻게 되더라? x끼리 좌표 뺀 거 3 빼기 1분의 y끼리 좌표 뺀 거 5 빼기 2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계산해보면 얘는 얼마입니다? 2분의 3입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점으로 우리가 기울기를 결정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어디서 빼야 된다? 한 방향으로 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3에서 1을 뺐잖아요. 3에서 1을 뺐잖아. 그러면 반드시 5에서 1을 빼야 된다. 5에서 1을 빼야 된다. 이 순서를 뒤집으면 약간 이상한 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방향을 좀 유의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첫 번째 기울기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점을 가지고 x끼리 뺀 것 분의 y끼리 뺀 게 기울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두 번째는 그림에서 봤을 때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기울기는 작아집니다. 어떻게 되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봤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자, 이건 또 뭐였냐 하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기울기 1이다 라는 것은 사실은 X축으로 한 칸 갔을 때 Y축으로 한 칸 가는 걸 기울기 1이라고 부르고요. 자, 기울기가 2다 라고 하는 것은 2다 라는 것은 X축으로 1만큼 갔을 때 Y축으로 위로 2칸 간 걸 기울기가 2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기울기가 3이다 라는 것은 X축으로 1만큼 갔을 때 Y축으로 3만큼 간 걸 기울기를 3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니까 여기가 3, 2, 1이거든요. 그럼 기울기가 작아지면 점점점 어디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흘러간다. 요거를 좀 잘 그림으로 기억을 해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자, 마찬가지. 그럼 여기 보이는 여기에 1, 오른쪽으로 한 칸 갔는데 Y쪽으로 한 칸 내려가면 이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죠. 요렇게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거고요. 자, 하나 더 할게. 한 칸 오른쪽으로 갔는데 아래로 2칸 내려가면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2거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음수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면 얘가 더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방향으로 가면? 시계 방향으로 가면 작아진다. 이거니까 사실은 시계 방향이 작아져. 요거 하나만 잘 기억하셔도 대소 비교하는데 좀 덜 헷갈릴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각도입니다. 이건 물어봐야지. 탄젠트 30도 루트 3분의 1 좋아요. 탄젠트 45도 1 탄젠트 60도 좋습니다. 이거 다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라고 얘기하면 뭐였다? 어떤 직선이 X축과 무슨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30도예요. 기울기 얼마? 루트 3분의 1이에요. 이런 뜻이야. 맞죠? 왜냐면 기울기가 탄젠트 30도고 탄젠트 30도가 이거분의 이거라 그랬죠. 근데 그게 기울기의 정의인 이거분의 이거랑 똑같다는 얘기야. 그죠? 괜찮아요? 그래서 양의 방향으로 30도를 이룹니다. 기울기 얼마다? 루트 3분의 1이다. 잠깐만. 기분이 잘 보고 있는 거지? 약간 또 이거 또 집에 가서 가스메스한테 배워주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지? 여기서 하세요. 안 방해. 그럼 뭐 여기서 지금 못할 정도 아니야, 이거 여러분들 다 예전에 사실 했던 거야. 중학교 때도. 다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제가 다시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까먹어서야.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라고 지금. 다시 복습하면서. 그죠? 간다. 자, 그러면은 X축과 양의 방향으로 40도예요. 40도래. 45도예요. 그럼 기울기는 얼마? 1이다.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 그치? 자, 괜찮아요? 자, 그러면 60도예요. 이러면 어떻게 돼? 그렇지. 기울기는 루트 3이다.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런 것도 한번 봐볼까? 자, 여러분들이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가지고 있을 때 자. 여기서 이 식을 딱 보면 이 식의 기울기 값이 적혀 있잖아요. 그죠? 이건 다 알고 계시죠? 기울기 어떤 걸 기울기라고 하지? 2야, 3야.
3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기울기라고 불러요. 그죠? 기울기 얼마예요 지금? 3이에요. 이 기울기 얼마예요? 3이야. 그지? 괜찮아요? 자, 그럼 이거 어때요?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 얘기해봐. 기울기가 루트 3이야. 그지? 하나 더 얘기해봐. 그래. 그럼 얘는 몇 도짜리 직선? 60도짜리 직선.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볼 줄 알아야 돼. 그냥 60도짜리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다고. 다시. 어머머머머머머. 이거는요. 기울기가 1. 몇 도짜리? 45도짜리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 나중에 각도를 일부러 기울기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식을 보면 뭐가 보인다? 각도가 보인다. 루트 3분의 1 x 플러스 5예요. 기울기 얼마? 30도짜리. 야, 이거 세 개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 이건 외우고 있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이 세 개에 대한 기울기의 각도들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거 갖고 우리가 막 했었잖아. 그죠? 그리고 이 두 개가 합쳐지면 드디어 뭐가 나온다? 직선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지금부터 식을 세울 거고, 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을 사실 다 얘기했어요. 어떻게 됐냐? 보통 직선의 방정식을 세운다라는 것은 한 점을 지나고, 그러니까 한 점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냐면 방금 전에 구했던 기울기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점과 기울기를 알면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고요. 한 점을 지나요 라고 하면 식을 어떻게 세우냐? x좌표가 a야? x 빼기 a. y좌표가 b야? y 빼기 b. 이렇게 세워주면 되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누구에 대해서? 기울기에 대해서 여기다가 m 이렇게 기울기를 잡아주면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기울기는 여기다 대입하고 한 점을 여기다 대입하면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이 되면서 어떻게 뭐가 필요하다? 기울기와 한 점이 필요하다. 그것만 있으면 요 식에 맞춰서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야. 정리됐을까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 거야. 잠깐! 하나만 잠깐. 근데 내가 이거를 조금 약간 높아심에서 하는 거기는 한데 잠깐만 하나만 좀 확인을 좀 해볼게. 여러분들이 까먹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만 한번 봐봐.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잖아. 맞지? 이거 그래프로 그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그려요? 그래프? 이거를 그림으로 그래프로 한번 그리면 어떻게 그려 이거? 이거 은근히 여기에서 좀 하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 이거 그래프를 그리라는데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리죠? 이런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 어떻게 그려요 이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일 많이 쓰는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 이제부터 그래프 엄청 그려야 되거든. x절편이랑 y절편 구해서 일단 하세요. x절편이랑 y절편. 요거 가지고 하는 거를 제일 기본으로 쓰시고 나중에는 기울기 가지고도 말씀드릴게요. y절편하고 기울기 가지고 그린 것도 보여줄 건데 일단 지금은 요거 가지고 연습을 좀 하세요. 이따 문제에서 그래프 그려야 되는데 이거 안 그려진다 이러면은 제가 몇 개 써줄 테니까 그래프 좀 그리시고 x절편, y절편을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는 거 반드시 연습하세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시간 줄 테니까 그리기 연습하고 넘어갈 거야. 자, 하는 방법 진짜 간단해요. 자, x절편이 뭐냐 하면은 얘는 x축하고 만나는 점의 x좌표예요. 그러니까 x좌표를 구할 때 우리 y에다가 0을 넣거든요. y에다가 0 이렇게 대입을 하면 얘가 지금 0이 되고 그러니까 2x 플러스 3이라는 식이 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이게 이제 x좌편의 값이 되고요. y좌표는 거꾸로 x에다가 0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x에다가 0 이렇게 집어넣으면 y좌표 3, y는 3 이렇게 나오죠. 이게 y절편입니다. 그래서 x절편 마이너스 2분의 3, y절편 3 이걸 가지고서 그래프를 그리는데 x축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찍으면 이게 x절편이고요. y축에다가 3 이렇게 찍으면 이게 y절편이에요. 그래서 이 점 마이너스 2분의 3,0과 이 점 0,3이라는 점을 연결하시면 이게 이 함수 그래프가 됩니다.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돼. 이걸 못한다? 그러면 이제 뭐 그림을 풀 수가 없어요, 문제를.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이거 어떻게 하는지 좀 까먹었다 하시면은 조금 있다가 시간 드릴 때 요거 가지고 한번 연습을 좀 해보실 거고 샥샥 제가 이따 몇 개 써놓을게요.
그래서 요거 한번 꼭 연습을 좀 하신 다음에 오늘 문제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다 필기 하셨으면 이제부터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야, 오늘 쉬는 시간 좀 빨리 줄까? 좋아요. 저 요거까지만 정리하고 좀 쉬는 시간 오늘 미리 쓸게요. 왜냐면 지금 이유가 약간 내 맘이야. 농담이고, 그러니까 좀 피곤해 보이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서 조금 먼저 땡겨서 좀 쓰고 하겠습니다. 좀 멀쩡한 친구들도 있지만 한 5분 정도 있다가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말고 한 5분 정도 있다 쉬었다 할게. 요거 일단 정리 먼저 하세요. 정리하실 것들. 자,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정신 차리시고 이제. 야, 우리 5분 쉬자고 했는데 사실 10분 쉼? 괜찮죠? 그냥 좀 충분히 쉬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 해봤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지금 하는 내용들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거니까 천천히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 우리 한번 좀 이렇게 직선 방식은 좀 괜찮거든요. 할만 하실 거예요. 자, 일단 우리 지금 직선의 방정식을 하고 있고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면은 이거 하고 있어요. 직선의 방정식 세우기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때 두 가지를 주는데요. 첫 번째는 기울기를 주고요. 두 번째는 한 점을 줍니다. 한 점.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직선을 지나는 식을 세우면 되는데 어떻게 세우냐 하면은 규칙은 딱 한 가지예요. 어떻게 세우냐? 일단 이 지나는 점이 x좌표가 a잖아요. 그러면은 x 빼기 a 이렇게 세우시면 되고요. 이 지나는 점이 y좌표가 b잖아요. 그러면 y 빼기 b 이렇게 식을 세우고요. 기울기가 m이잖아요. 그러면 요 x 앞에다가 m 이렇게 곱해주면 요게 a, b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이 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점의 좌표와 기울기를 알면 식을 세울 수가 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지금부터 세워볼 겁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게 기울기, 이게 한 점의 좌표.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첫 번째, 기울기가 마이너스 4고 y절편이 마이너스 3일 때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봐 하면은 사실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y절편이라는 말은 사실 y축하고 만나는 교점의 y좌표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 점의 좌표가 0,-3이다. 요거를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죠. y절편은 x에다가 0 넣었을 때 y값이 빼기 3이라는 거니까 그 얘기인 즉슨 0,-3을 지난다 라는 말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기울기는 얼마라고 줬다? 마이너스 4라고 줬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x좌표가 0이면 x 빼기 0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y좌표가 마이너스 3이면 y 빼기 3이니까 y 플러스 3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기울기는 마이너스 4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4 이렇게 곱해주시면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식을 쓸 때는 완성한 형태는 보통 y는 이라고 적으니까 y는 이라고 적어서 마이너스 4x 넘어가면 빼기 3이다. 이렇게 써주면 요게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4고 y절편이 빼기 3인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점과 누구를 알면? 기울기를 알면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2번은 그냥 대놓고 줬죠. 2번은 뭐라 그랬냐면 직선의 방정식을 또 세워보라고 했는데 기울기는 빼기 3이고 2, 빼기 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봐.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점을 지날 때 x좌표가 2예요. 그러니까 얘는 x 빼기 2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 y좌표는 빼기 4입니다. 그럼 얘는 y 빼기 4니까 이제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y 플러스 4다. 이렇게 써주고요. 기울기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써주면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산만 한번 해보면 y는 이라고 보통 정리를 한다 그랬죠. 이렇게 계산하면 얘는 마이너스 3x가 될 거고 이렇게 계산하면 얘는 이제 플러스 6인데 여기 있는 4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4가 될 거니까 6 빼기 4는 2다 라고 해서 이렇게 직선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어떤 점을 지나면 x좌표, y좌표 요거 보시고 기울기만 붙여주면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679번도 보시죠. 679번은 좀 다른 형태로 줬는데 뭐라고 줬냐면 얘도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
x축의 양의 방향으로 60도의 각을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줬다고. 그러니까 뭐로 줬어요? 각도로 줬다. 하지만 우리는 정리하기로 각도를 알면 뭘 알 수 있어? 기울기를 알 수가 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울기는 탄젠트 60도다 라는 말이 되고, 이 말은 기울기가 루트 3이에요 라는 말과 똑같다 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x축과 양의 방향으로 60도야? 그럼 저 각도를 보고 탄젠트 60도를 구하는 게 기울기니까 기울기는 루트 3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똑같이 세우시면 됩니다. 한 점과 기울기를 아니까 이 점은 마이너스 2, 루트 3을 지나요 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은 얘는 x 플러스 2, 얘는 y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이제 적으면 되죠. 그러니까 얘는 x 빼기 2 한 거고, 얘는 y 빼기 루트 3 이렇게 적어준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울기는 위에서 뭐라고 줬으니까, 그죠? 루트 3 이렇게 줬으니까 이걸 루트 3 여기다가 이렇게 채워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쓰셔도 답이긴 한데, 우리가 보통 y는으로 정리를 많이 하니까 y는 이라고 쓰시고, 이렇게 곱한 게 루트 3x 이렇게 되겠고요. 이렇게 곱한 게 2 루트 3이에요. 그죠? 2 곱하기 루트 3. 그런데 여기 있던 마이너스 루트 3이 넘어와서 플러스 루트 3이 오른쪽으로 더해지게 되면 얘네들은 두 개가 더해지면서 3 루트 3이 될 거다. 그럼 이렇게 쓴 게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우는 방식은 아주 동일하고, 그걸 가지고서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보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 요거 엄청 중요한 내용이니까 요거 정리 잘 합시다. 681번. 한번 제가 구한 식 3개를 조금만 관찰을 좀 해볼게요. 이 식이랑 이 식이랑 이 식을 조금 관찰을 해보죠. 됐을까요? 자, 이 3개의 식을 한번 쳐다보려고 해. 자, 그리고서 이제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기울기하고 점을 가지고서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봤죠. 기울기하고 점을 가지고서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봤는데, 거꾸로 이 식을 보면서 한번 추측을 해보자. 내가 이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나는 거꾸로 이 식을 보고, 아, 기울기가 루트 3이네 를 찾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뭘 찾을 수가 있냐면, 얘는 마이너스 2, 루트 3을 지나네 라고도 볼 수가 있어. 이게 약간 무슨 말인지 돼요? 다시. 마이너스 2, 루트 3을 지나는 직선은 x 플러스 2, x 빼기 2인 거죠. 그리고 y 빼기 루트 3 이렇게 이제 식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거꾸로 이 식을 보면서 얘는 어디를 지나네? x좌표가 마이너스 2면서 y좌표가 누구인? 루트 3인 점을 지나네 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거꾸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자, 다시 봐봐. 지금 여기 보면은 2, 마이너스 4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은 x좌표 2니까 x 빼기 2라고 쓴 거고요. 얘가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이 점을 지나는 좌표는 y 빼기 4. 그래서 플러스 4로 이렇게 써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식을 보면서, 아, 얘는 어디를 지나네? 2, 마이너스 4를 지나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얘기야. 맞아요? 2, 마이너스 4를 지나는 직선이다. 얘도 마찬가지죠. 얘를 보면 x 빼기 0. 그죠? 얘는 y 빼기 3을 지나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저 식의 구성을 보면 그렇다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2, 루트 3을 지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볼래요? y 빼기 3은 2 곱하기 x 마이너스 4라는 직선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식을 보면서, 물론 뭐 기울기가 이다 이런 것도 볼 수 있지만, 거꾸로 뭐라고도 볼 수 있냐면, 어디 점을 지나네? 4,3이라는 점을 지나네 라고도 볼 줄 알아야 돼. 됐어? 이 직선을 보면서 어디를 지나네? 4,3이라는 점을 지나네.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다고. 따라와요? 괜찮아요? 어렵지 않아? 괜찮지? 자, 한번 더 볼까? y 플러스 3. 여기는 마이너스 5에 x 빼기 2라는 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여러분들이 이 식을 보면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5고 얘는 뭐야?
2, 빼기 3을 지나네.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 이 직선은 무조건 2, 빼기 3을 뭐한다? 지난다 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봐봐. 지금 우리가 지금부터 직선의 방정식을 거꾸로 해석을 할 건데, 사실 이게 좀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이 직선의 방정식 형태를 이렇게 가지잖아요. 그러면은 요 기울기를 내가 2라고 썼을 때도 4,3을 지나지만, 사실 내가 쓱 와서 기울기를 3이라고 바꿔도 얘는 무조건 어디를 지나요? 4,3을 지나요. 맞죠? 이게 기울기가 3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봐. 그래도 4,3은 무조건 지난다라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내가 4라는 값을 썼다고 생각해봐. 그래도 얘는 4,3은 무조건 지나요. 여기다가 5라고 썼다고 생각해봐. 기울기가 5여도 4,3을 지나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미지수로 m이라고 썼다고 쳐봐. 어떤 기울기가 오더라도 얘는 어디를 지나? 4,3이라는 점을 지나요. 약간 무슨 말인지 돼? 자, 여기도 봐봐. 얘는 2,-3이라는 점을 지납니다. 맞죠? 2,-3이라는 점을 지나요. 근데 여기가 기울기가 -5일 때도 2,-3을 지나지만, 여기가 -7이래도 얘는 2,-3을 지나고, 이 기울기는 무슨 값이 오더라도 이 직선은 어디는 반드시 지난다. 2,-3을 지난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 안에 숨어있는 이 한 점,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기울기 값이 무슨 값이 오더라도 무조건 지나는 한 점이 있는데, 그 점을 우리는 직선의 정점이라고 불러요. 정점. 딱 정해져 있는 점. 이건 무조건 지나는 점이라고 부르고, 그 직선의 정점은 이렇게 기울기로 묶었을 때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과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2,-3이라는 점은 기울기 값에 m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다 라고 부르고, 이걸 정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식을 보고서 정점을 찾는 연습을 할 거고, 그리고 그런 정점을 찾는 연습의 식 예제가 681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문제가 이렇게 써 있어요. 식 3개를 줘놓고서 얘는 m이라는 이 기울기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한번 찾아볼래? 이렇게 물어본 거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정점이라고 부릅니다. 무조건 지나는 점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식의 구성을 보면 사실은 그냥 보입니다. 자, 볼까요? 얘부터 봐봐. 얘는 어디를 지날까? m값에 관계없이 어디를 지날까? 처음 보면 좀 약간 당황스럽지만, 사실 여기 x 뒤에도 아무것도 안 써있고 y 뒤에도 아무것도 안 써있다는 건 사실 얘는 0이라고 써있는 거랑 똑같죠. y 빼기 0, 얘는 x 빼기 0,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x에다 아무것도 안 뺀 거고 y에다 아무것도 안 뺀 거야. 그럼 얘는 몇 컴마 몇을 지나는? 0,0을 지나는 직선이다. 근데 기울기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얘는 0,0을 지날 거니까 이거는 0,0이 항상 지나는 직선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의 정점은 원점이다. 0,0이다.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볼게요. 얘도 기울기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이 형태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일단 상수항은 다 넘기셔서 y 빼기 1 이렇게 잡아주고요. 여기는 mx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m으로 묶으면 m에 x 빼기 0 뭐 이렇게 써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y 빼기 1 이렇게 써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기울기에 관계없이 0,1을 반드시 지난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정점은 0,1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도 한번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식을 묶을 건데, 여기 보면은 기울기 m이라고 적혀져 있는 게 이렇게 2개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우리는 m이라고 이렇게 묶어서 x 빼기 1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2는 반대로 넘기셔서 y 빼기 2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식이 이렇게 결정이 되죠? 그럼 얘는 기울기 값에 관계없이 어디를 지난다? 1,2라는 점을 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얘는 1,2가 뭐가 된다? 정점이 됩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울기가 막 바뀌더라도 항상 지나는 점이 직선에는 하나가 있는데, 그 지나는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정점이라고 부르고, 요 식을 작성을 해주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정점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요 형태죠, 요 형태. 됐지? 근데 여러분들 이런 표현 좀 기억나니?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지 않아요, 이거? 어디서 봤지? 책에서 봤죠, 그렇죠. 항등식에서 봤죠, 항등식.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거, 항등식. 잘 보시면 이거 다 m에 관한 항등식이죠.
네, 얘도 0, 얘도 0, 얘도 0, 얘도 0. 뭐 그렇다고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정점.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두 개의 직선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두 개의 직선. 지금부터 이 직선을 이름을 붙일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림으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끈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은데, 딱 있네. 자, 이게 좀 필요합니다. 자, 봐봐요. 뭐 가르쳐 줄 거냐면,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두 가지 버전의 미지수 직선을 지금부터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 두 가지 버전의 미지수 직선. 엄청 중요한 거예요. 미지수 직선. 두 가지 버전의 미지수 직선이 있고, 첫 번째는 y는 y 빼기 2는 mx 플러스 1 요거랑, 두 번째는 y는 3x 플러스 k 이렇게 두 가지 알려드릴 거예요. 두 가지 버전의 미지수 직선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하고 계셔야 됩니다. 샘플을 가지고서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얘를 구분하는 일단 아이디어는 뭐냐면, 첫 번째 미지수 직선은 기울기가 미지수일 때요. 기울기가 미지수일 때. 그리고 이거의 이름을 제가 빙글빙글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빙글빙글.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미지수 직선은 y절편이 문자예요. y절편. 그리고 이 친구의 이름은 제가 위아래라고 부를 거예요. 위아래. 자, 이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빙글빙글 돌아가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양으로 보이셔야 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지금부터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거 좀 이따 써야 되겠다. 자,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식을 딱 보면 우리가 지금 방금 배운 모습으로는 뭐 하나가 조금 떠오를 거냐면, 얘는 마이너스 1,1을 지나네. 이런 거는 이제 좀 보이실 거예요. 그죠? 기울기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우리는 정점이라고 했고, 지금처럼 기울기의 미지수가 있으면 얘는 마이너스 1,2는 무조건 지나네 라는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이렇게 식을 정리해보면 1,1을 지나네. 그리고 얘는 0,0을 지나네. 얘는 0,1을 지나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그치? 그게 이제 기울기가 미지수일 때 어떤 정점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얘는 실제로 빙글빙글 돌아가는 직선이야.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봐봐. 그러니까 사실 얘를 내가 그림으로 보자고 한다면 얘는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냐면, x축, y축이 있으면 여기 마이너스 1,2라는 점을 이렇게 지날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2라면 이 점은 무조건 지나요. 맞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울기 값을 아직 모르는 상태거든요. 기울기 값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바꿔줄 수가 있어요. 막 넣고 싶은 값을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값이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기울기 2짜리 직선을 그어봐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기울기 2짜리 직선 한번 그어봐라 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x축으로 한 칸, y축으로 두 칸 올라가서 기울기 2짜리 직선을 이렇게 그릴 겁니다. 이 기울기가 아직 결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만약에 기울기가 2라면 얘는 어떻게 그려지겠니? 라고 하면 기울기가 2짜리 기울기 직선은 x축으로 한 칸, y축으로 두 칸 올라가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근데 이 기울기 값이 만약에 1이면 어떻게 되겠니? 하면 얘는 x축으로 한 칸, y축으로 한 칸 올라가서 기울기 1짜리 직선이 그려질 거예요. 자, 만약에 기울기가 0이면 어떻게 되겠니? 얘는 그냥 오른쪽으로 쭉 가거든요. y칸으로 올라가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되겠니? x축으로 한 칸, y축으로 한 칸, 아래로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 m이라는 값을
여러분들이 조정할 수 있는 일종의 스위치 같은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스위치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스위치를 내가 예를 들어서 값을 크게 할 수 있는 스위치, 작게 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이 m의 값을 여러분들이 크게 하는 스위치를 막 계속 눌러. 그러면 기울기가 점점점 커지겠지? 1, 2, 3, 4, 5, 6, 7, 8 점점점 커지겠죠? 그러면 이 직선은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거냐면 기울기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로 그림이 움직일 거란 얘기예요. 근데 거꾸로 기울기가 작아지는 스위치를 누르잖아? 그럼 기울기가 3, 2,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렇게 점점 작아지면서 이 점을 지나면서 점점점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미지수로 줬다는 건 이걸 조정할 수 있는 스위치를 내가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 그랬을 때 이 값을 크게 하는 스위치를 계속 누르면 반시계 방향으로 기울기가 커지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기울기를 작아지는 스위치를 막 누르면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직선이 계속 빙글빙글 돌아가는 형태가 된다는 거야. 됐을까요? 그래서 여기에 기울기의 미지수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는 이 m값을 내가 조정했을 때 그림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형태가 된다. 이런 거를 조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느낌을 알고 계셔야 돼요. 아, 얘는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값에 따라 빙글빙글 돌아가는 직선이구나. 이렇게 인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 미지수 직선 쟤를 하나 보여드렸고요. 자, 이거랑 이제 같이 세트로 빙글빙글 직선이 있다고 한다면 얘는 이제 위아래 직선도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은 방금 기울기를 미지수로 갖는 이런 직선은 빙글빙글 돌아간다 말씀을 드렸다면 두 번째는 y절편을 미지수로 했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미지수가 y절편에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이 직선의 그래프를 좀 보아서 그래프를 좀 그려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누구는 확실히 아냐면 기울기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울기는 3이야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데 y절편은 지금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다. 이렇게 한번 봐보죠. 자, 그럼 우리 기울기 3은 직선이 어떻게 생겼냐면 x축 방향으로 한 칸 가면 y축 방향으로 3칸 가는 이런 직선일 거란 얘기예요. 맞죠? 자, 그런데 이 y절편 k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스위치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봐. 자, 이 스위치는 k 값을 크게 올릴 수 있는 값을 y절편을 크게 만들 수 있는 스위치도 있고 k 값을 작게 만들 수 있는 스위치도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 y절편이라는 건 이런 거죠. 우리가 직선이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k를 내가 5 정도로 잡았다고 쳐봐. k가 5야. 그러면 기울기 3짜리 직선 여기서 한 칸 갔을 때 여기서 3칸 가는 이런 아이가 y축하고 만나는 이 y축표가 5다 이런 얘기죠. 근데 만약에 내가 k값 크게 하는 스위치를 막 눌러서 k값을 즉 y절편을 높게 만들면 5에서 얘가 6이 될 거고요. 6에서 또 7이 될 거고요. 7에서 또 8이 될 거고 점점점 y절편이 커지겠죠. 그러면 이 스위치를 계속 누르면 기울기 3인 직선이 계속 어떻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형태의 그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y절편이 k값이 이게 미지수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스위치를 커지게 하는 스위치를 계속 누르잖아? 그럼 y축하고 만나는 이 점이 계속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크게 하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된다. 그런데 반대로 이번에는 이 값을 작아지게 만드는 스위치를 계속 여러분들이 누른다고 하면 5를 기점으로 4, 3, 2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된다. 즉, 이 k값을 미지수로 하게 되는 친구는 이 값이 커지면 그래프가 위로, 이 값이 작아지면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양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조금 이게 그림으로 좀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이걸 내가 조정할 수 있는 스위치가 하나 있는데 이 스위치를 커지게 해라 하면 위로 올라가고 작아지는 스위치 누르면 아래로 내려가고 이런 모양이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의 미지수 직선을 우리가 이제부터 문제에서 계속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경계를 찾고 범위를 찾고 이런 문제들을 이제부터 다루기 시작할 거예요. 자, 정말 앞으로 계속 사용되는 거니까 잘 정리를 해두시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683번을 푸시면 이제 한 템포가 좀 끝이 납니다. 요까지 한번 하고 살짝 끊어서 좀 다음 한 호흡을 좀 가다듬어 볼게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괜찮아. 좀 힘들지? 선 필요하다는 전에 선은 안 써. 이제 써야 돼. 저거 문제 풀 때 써야 돼. 자, 정리 다 되셨을까요? 아직 적고 있나? 자, 이게 뭐야? 루피야? 입이 왜 이래? 일부러 이렇게 한 거야? 원래 이렇게 나온 거야? 뭐지? 입이 약간 좀 징그러운데? 친구가 만들어. 아니 근데 뭐 약간 루피가 막 이렇게 보니까 막 짤이랑 푸사 같은 데 엄청 많던데 이게 뭐 있어 루피가? 근데 약간 좀 뭐라고 하지? 약간 좀 무서워. 이게 약간 귀엽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무섭던데 느낌이. 기분 탓인가? 네. 추워요? 온도를 조금 올려드릴까요? 아니면 꺼줄까? 안 들어가. 들어갈 때 일단 조금 껐다가 좀 이따 다시 틀까요? 이게 뭐 있어요? 루피가? 그래서 약간 뭐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 같은데 뭔가 좀 징그러운 것 같기도 하고 좀 무섭더라고. 자, 요까지 한번 보시고 이제 선 한번 써볼게요. 열심히 뽑았는데 자 일단 딱 요거 이제 지금 시작할 거야. 정리 한번 해볼게. 이게 좀 여러 개를 동시에 하니까 차근차근히 좀 설명해 드릴 테니까 봐봐요. 자, 어떤 직선에 미지수가 달려있는 두 가지 경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울기에 미지수가 달려있는 경우, 기울기에 미지수가 달려있는 경우는 일단 우리는 정점을 좀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요 식을 딱 보면 얘는 무조건 누구를 지나네? 마이너스 1,2를 지나네. 이런 걸 우리는 정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에 기울기 값을 내가 스위치로 조정할 수 있다. 기울기가 커져라, 막 작아져라, 뭐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기울기가 커지면 얘는 시계 방향으로, 기울기가 작아지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조건들을 찾을 때 이제 이런 직선을 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기울기는 멀쩡한데 y절편에 이렇게 미지수를 주는 친구도 있다. 그럼 이 K값 미지수로 준 것은 제가 또 스위치로 막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K값이 커져라 막 하면 얘는 기울기 3자리가 위로 막 올라가고요. 작아져라 하면 아래로 내려가고 이런 모양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기울기 하나만 더 얘기하고 바로 갈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계산에서의 기울기를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러워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만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자. 약간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들 이제 그림으로 많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제 좀 그냥 단순히 공식도 공식이지만 그림으로도 좀 보실 줄 알면 되게 좋아요. 자, 예를 들어서 1,2와 3,4가 이렇게 있다고 치고 우리는 이 두 점을 연결해서 직선 AB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기울기는 우리가 식으로 이렇게 쓰죠. 3 빼기 1분의 4 빼기 2다 이렇게 쓰죠.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x끼리 빼고 y끼리 빼서 기울기는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를 그림으로 봐볼까요? 똑같은 건데 1,2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3,4라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가 3,4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2입니다. 자,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4입니다. 숫자를 좀 다르게 할 걸 그랬나요? 여기를 5로 할게요. 일부러 5로 하나 더 올려서 잡읍시다. 이렇게 5. 그러면 여기가 이제 5고요. 여기가 5가 되겠죠? 그럼 얘는 기울기가 이제 2분의 3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얘가 이제 B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AB의 기울기를 구할 때 이 그림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과연 이걸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걸 다시 1,2, 3,5를 찍어서 이렇게 식을 세울 것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3,1, 요 2라는 게 요 길이 아닙니까? 요 길이 2, 맞죠? 그러니까 3에서 1을 뺐다라는 건 이쪽으로 이만큼 갔다라는 말과 같으니까 오른쪽으로 플러스 2칸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게 지금 여기 보이는 분모의 플러스인 거죠. 자, 그럼 얘가 오른쪽으로 2칸 가면 y는 어떻게 돼요? y는 위쪽으로 몇 칸 가요?
3칸 가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2칸, 위쪽으로 3칸 가서 우리는 기울기가 얼마? 2분의 3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거 은근히 되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좌표를 가지고서 x끼리 빼고 y끼리 뺀 것의 행위가 사실은 그림으로 보면 오른쪽 위쪽으로 플러스 2 플러스 3이니 2칸 갈 때 3칸 올라가요. 뭐 이런 얘기로 보면 바로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샘플로 이렇게 잡았다 칩시다. 제가 여기 어딘가에 C라는 점을 잡았고 얘가 예를 들어서 6,-2였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걸 가지고서 이번에는 AC라는 직선을 이렇게 연결을 했고 너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고 싶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럼 물론 또 뭐 좌표 찍어서 x끼리 빼도 되지만 우리가 실제 그림으로 이렇게 주어질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얘는 x좌표가 1인데 얘는 x좌표가 얼마예요? 6이죠. 그러면 이 x좌표까지는 몇 칸을 갔냐? 하면은 오른쪽으로 5칸 플러스 5칸 갔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y까지 갈 때 한번 생각을 해봐요. y까지. 그럼 y까지는 어떻게 됐냐면 2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 아래로 4칸 갔거든요. 그럼 아래로는 부호가 마이너스죠. 작아졌으니까 얘는 뭐다? 마이너스 4칸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A점과 C점을 연결했을 때 기울기는 X축 방향으로 플러스 5칸 갈 때 Y축 방향으로는 아래로 4칸 갔어요.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거고 저 I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5분의 4다. 이렇게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나 식으로 구하는 거는 사실 똑같은 행위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그림에서는 훨씬 더 수월하니까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잘 기억을 해두시면 문제 풀 때 좀 수월하게 푸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요까지 하면 이제 683번 하고요. 요거 하고 조금 여러분들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한 방에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여기 보이는 이 식 한번 정리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직선이 하나가 있고요. 이 직선이 하나가 이렇게 생긴 직선이 하나 있고 여기 A점과 B점으로 선분 AB를 이렇게 만드는데 이 직선과 선분 AB가 만나도록 하는 기울기의 범위를 구해라. 이렇게 이제 문제를 주는 거예요. 자, 잘 보시면 얘는 뭐가 미지수냐면 기울기가 미지수인 요런 직선이다. 이걸 먼저 보셔야 되죠. 저 직선이 주어졌는데 기울기가 미지수네. 이걸 좀 볼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정점도 구할 수 있고요. 저 기울기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도 구할 수 있고 얘는 어떻게 돌아간다? 빙글빙글 돌아간다. 이렇게 이제 3가지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이 직선을 좀 잡아주시는 게 시작입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 정점을 먼저 구할 건데 정점을 구하는 건 좀 식을 좀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거 y에서 3 넘기면 얘는 y 빼기 3이 되고 너는 m 이렇게 잡아주면 얘는 mx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식이 완성이 되죠. 그럼 저 식을 보면서 얘는 어디? 마이너스 1, 어디를 지난다? 3을 지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저거는 마이너스 1, 3을 지나는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점을 지나면서 m 값이 미지수예요. 그죠? 그럼 이거는 내가 이제 스위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이 기울기 m을 스위치를 갖고 있는데 기울기가 커져라 하면은 얘가 기울기가 막 점점점 커지는데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기울기가 커지는 거고 기울기가 작아져라 하면 얘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로 얘는 빙글빙글 돌게 된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치면 이런 느낌이죠. 여기가 x축이 있고 y축이 있으면 마이너스 1,3이라는 점이 있겠죠.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1,3이 있다. 그러면 이 점을 지나는데 직선이 기울기가 커져라 하면은 여기 직선이 막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기울기가 작아져 하면은 얘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형태. 이런 느낌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직선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직선이 하나 있다고 하면 두 번째는 뭘 줬냐면 두 점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줬는데 A라는 점은 2,6 조금 약간 그림이 좀 안 맞지만 적당히 그릴게요. 2,6 이렇게 그렸고 B는 3,1 뭐 한 이쯤에 B는 3,1이다. 적당히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됐고 이 A, B로 선분이라고 얘기했어요. 선분은 딱 A에서부터 B에서 딱 잘리는 걸 선분이라고 합니다. 선분은 여기까지만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무한하게 가는 건 직선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거는 선분 이렇게 되는데 이 직선과 이 선분이 뭐하게 만나도록 하는 기울기의 범위를 구해라. 이렇게 문제를 준 거야. 자, 그럼 봐봐요. 여러분들. 제가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아무렇게나 하나 딱 그었는데 얘가 이렇게 지나면 선분 AB랑 만나요. 그죠? 이렇게 만난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울기가 변하잖아. 기울기가 변해. 정확하게 하면 기울기가 커져. 기울기가 커지면 이렇게 생긴 직선이
점점점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점점점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지금까지는 계속 만나잖아. 근데 만나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안 만나죠. 어떤 느낌인지 돼요? 다시 봐봐. 이렇게 있던 직선이 있어. 얘가 지금 선분 AB랑 이렇게 여기서 만나고 있다고. 만나고 있는데 기울기가 커져라 하면은 점점점 커질 거라고. 돌아가면서 커지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계속 만나다가 갑자기 더 이렇게 지나가면 이제 안 만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딱 A점을 지날 때와 또 반대로 기울기가 작아져라 하고서 점점점 이렇게 반대로 돌리면 여기까지는 만나. 그지? 여기까지 만나는데 이것보다 더 이렇게 가면 안 만나. 그쵸? 그럼 어디까지 만나냐가 두 가지 기준이 있는 거야. 어디 지날 때? 여기 지날 때랑 여기 지날 때. 이 사이에 있으면 만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됐어요? 자, 그러면 그 경계, 만날 때까지의 경계를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서 그려보면 여기하고 여기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있으면 만나고 이 바깥쪽으로 넘어가면 더 이상 안 만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됐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것은 요 경계 1번과 2번 요 상황에 해당하는 누구를 기울기를 찾아주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최종적으로 하셔야 되는 문제라는 거야. 저때 기울기가 얼마냐? 요거를 찾아서 내가 찾는 기울기는 얘보다는 작고 얘보다는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기울기를 계산하려고 봤는데 뭐가 있어? 여기 보이는 이 점과 이 점의 좌표가 있어. 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 가지고 우리 기울기 구하는 건 아까 약간 해봤잖아요. 잘 보시면 x좌표가 얘는 얼마고? 마이너스 1이고 얘는 x좌표가 얼마예요? 2죠. 자, 그러면 우리 x축 방향으로는 얼만큼? 오른쪽으로 플러스 3만큼 이렇게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 자, 마찬가지로 여기는 y좌표가 3이죠. 얘는 y좌표가 6이죠. 그러면은 3에서 6까지는 위로 몇 칸 갔다? 3칸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야. 그럼 x축으로 3칸 갔을 때 y축으로 위로 3칸 가면 얘는 뭐라고 볼 수 있고 플러스 3분의 3이라고 볼 수 있고 그 값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기울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기울기도 같은 방식으로 구해보면 이 점과 이 점을 지날 때 기울기를 M2라고 하면 너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가냐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1인데 얘는 얼마가 돼요? x축 좌표가 3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는 플러스 4칸 이렇게 간 거죠. 그리고 얘는 y좌표가 3인데 얘는 y좌표가 1이면 아래쪽으로 몇 칸 내려가요? 2칸 이렇게 내려간 거죠. 3에서 1까지는 아래로 2칸이니까 마이너스 2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기울기라는 것은 x축으로 플러스 4칸 갔을 때 y축으로 마이너스 2칸 간 게 기울기다가 될 거고 얘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기울기는 누구와 누구 사이? 마이너스 2분의 1과 누구 사이다? 1 사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98% 완성됐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만 딱 더하면 이제 마무리입니다. 98%. 자, 근데 여기까지는 일단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은 기울기면 만난다. 거의 다 왔어요. 98% 완성. 이제 하나만 더 하면 이제 끝입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 이거 이제 퀴즈로 한번 해보죠. 마무리. 여러분들 등호를 여기에 등호가 들어간 자리잖아요. 등호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요것만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 자, 일단 요것까지만 딱 마무리하면 이제 이 문제는 끝인데, 자, 등호 같다는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퀴즈. 이거 물론 틀려도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일단 현재 상황은 좀 이해가 되시죠? 자,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상황. 선분 AB하고 이 직선하고 만나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계가 되는 이 점에 대한 기울기와 이 점에 대한 기울기, 두 점의 기울기 사이에 이 직선이 있으면 얘네가 만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지? 자, 그러면은 요 기울기 구했더니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고 요 기울기 구했더니 1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직선의 기울기인 M, 이 잘 조절해서 얘보다는 좀 크게 하고 얘보다는 좀 작게 하면 만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그지? 이해되죠? 그런데 만약에
등호가 이게 들어가면 만나나 안 만나나 이거 물어보는 거야. 만나 안 만나? 만나. 여기 1 돼도 만나 안 만나? 만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때도 만납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 1이 될 때도 만납니다. 이렇게 등호가 들어가 줘야 돼요.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줘야 제대로 된 답이 된다. 이 됐을까요? 네. 뭐라고요? 멀미나요? 그래요? 왜요? 조금 약간 좀 에어컨을 조금만 다시 틀까요? 좀 덥지 않아요? 그렇지? 근데 넌 춥지? 여기 자리가 좀 추워서 거든요. 그래서 조금 하나씩 더 해야 되는 약간 번거롭고 귀찮게 조건들을 준 좀만 더 열어놓을까? 그런 직선들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4개가 사실 다 비슷비슷해요. 내용들이 다 비슷비슷한데 일단 요런 거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방금 전까지 지금 얘기를 한 건 뭐냐면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때는 2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는 기울기, 하나는 한 점. 이렇게만 있으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쉽게 다이렉트로 야, 기울기가 3이야. 한 점이 1,2야. 이렇게 주는데 얘네들은 뭔가 이거를 약간 수수께끼 주듯이 약간 좀 돌려서 이렇게 이제 좀 주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685부터 보시면 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1과 4,5라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라 이렇게 준 거거든.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약간 좀 뭐 점은 2개나 줬어요. 하나만 줘도 되는데 2개나 줬고 이제 기울기만 구하면 되는데 기울기를 안 주고 두 점의 좌표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을 생각해 보면 점은 아무거나 2,1이다, 뭐 4,5다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선택을 하시면 되고 이제 누구만 구해주면 돼? 기울기만 구해주면 된다는 거야. 근데 기울기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면 우리는 좌표끼리 빼서 x좌표에서 x좌표 뺀 거 4 빼기 2분의 y좌표에서 y좌표 뺀 거 5 빼기 1 이렇게 잡아주면 기울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값이 2분의 4니까 값이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2예요. 2,1을 지나요.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아까 세운 대로 세워주면 되겠죠. 자, x좌표가 2예요. 어떻게 쓰면 돼? x 빼기 2 쓰시고요. y좌표가 1이에요. y 빼기 1 쓰신 다음에 여기에 보이는 기울기 2 이렇게 잡아서 전개하시면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두 점의 좌표를 알면 잠깐만. 지금 잘 듣고 있죠? 이렇게 이제 식을 세울 수가 있고, 자, 그럼 마무리로 정리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y는 이렇게 계산한 게 이제 2x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곱한 거는 빼기 4죠. 빼기 4.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1은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될 거니까 두 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계산이 돼서 y는 2x 빼기 3입니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1번을 봤다면 2번도 풀 수 있거든요. 사실 얘도 뭐 말을 이렇게 줬지만 점 2개를 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x절편이 3이에요. 이런 건 뭐야? x축위의 x좌표가 3이라는 얘기니까 얘는 y좌표가 0일 때 x좌표가 3입니다. 이게 지금 x절편이 3이다 이런 뜻인 거죠. 자, y절편이 마이너스 6이에요. 이런 건 뭐예요? y축에 있는 점이니까 x좌표는 뭐일 거고 0일 거고 그때 y좌표가 빼기 6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y가 마이너스 6이다. 그럼 결국에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한 점은 둘 중에 편한 거 쓰시면 됩니다. 뭐 3,0 쓰셔도 되고 0, 마이너스 6 써도 되는데 저는 한번 0, 마이너스 6을 써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내가 해야 될 건 기울기만 구해주면 되고요. 자, 기울기 한번 구해볼게요. 기울기는 x끼리 뺀 거. 방향 잘 보세요. 방향. 한 방향으로 빼야 돼요. 내가 0에서 3을 뺄 거예요. 그럼 얘는 0 빼기 3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마이너스 6에서 0을 뺄 거예요. 마이너스 6에서 0을 뺐다. 같은 방향으로 빼셔야 돼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6 빼기 0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걸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2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럼 기울기가 지금 2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식은 y는 2x 이렇게 쓰시고요.
얘는 이제 0 빼기 6이니까 아이고야 뭐 이렇게 바로 써버렸어? 지금은 이렇게 일단 연습을 하세요. 나중엔 바로 쓰셔도 되는데 빼기 6이니까 얘는 y 플러스 6 그죠? 그리고 여기는 0이니까 x 빼기 0 이렇게 쓰시면 되고 기울기는 2다 라고 해서 여기다 2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y는 2x 빼기 6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직선의 방정식이 잘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두 점을 알면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 구해서 세우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예요. 똑같죠 아까랑? 자,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687번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이것도 같이 한번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조금 여기서 이제 공식 복습을 다시 하시면 좋죠. 자, 687번은 여기 이렇게 두 점이 있어요. A점과 B점이 있는데 얘네들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A, B의 2대1 내분하는 점을 지나고 그리고 또 누구도 지나냐면 5,2라는 점을 지나요. 그러니까 두 개의 점을 지나는데 하나는 5,2라고 그냥 줬는데 하나는 A, B의 2대1 내분점이라고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2대1 내분점의 좌표를 구해서 그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완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얘는 뭐 하면 된다? 일단 첫 번째 A, B의 2대1 내분점을 구해주면 된다. 자, 근데 이거 공식 다시 한번 복습해보죠. 자, 2대1 내분점 어떻게 구하니?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공식으로 2 더하기 1분의 2 더하기 1 먼저 비율을 쓰라 그랬죠? 2 더하기 1분의 2 더하기 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2랑 B점의 좌표를 곱해라 이 안쪽 곱끼리 곱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B점의 좌표가 3,-2죠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3 이렇게 쓰시면 되고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주면 B점의 좌표를 2 옆에다가 다 곱했습니다. B점. 자, 그리고 이제 1이랑은 A점의 좌표를 곱해라 얘랑은 A점의 좌표를 곱하면 되죠. 그럼 A점의 좌표는 0,1이죠. X좌표 0, Y좌표 1.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0 곱하고요. 여기다가는 1 이렇게 곱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X좌표는 3분의 6이 돼서 요거는 좌표가 2가 됐고요. 그리고 Y좌표는 3분의 마이너스 4 더하기 1이죠. 마이너스 4 더하기 1. 그럼 이게 이제 마이너스 3이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마이너스 3은 이제 마이너스 1이 돼서 결국에는 2,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번거롭게 줬지만 그냥 결국엔 2대1 내분점 구하시면 2,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찍은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은 방금 전에 구했던 내분점인 2, 마이너스 1이라는 점과 누구를 지난다 그랬냐면 5,2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뭐 이런 걸로 보시면 이제 기울기만 구해주면 되죠. 자, 기울기 어떻게 돼요? 하면 x끼리 빼서 5 빼기 2 암산으로 갈까요? 3 이렇게 쓰고요. 자, 2 빼기 빼기 1 2 빼기 빼기 1 하면 요거는 이제 3 이렇게 돼서 기울기가 이제 1일 거다. 이렇게 암산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x끼리 빼고 y끼리 빼서 계산을 했어요. 자, 그럼 기울기는 1이다 주시면 되고 점은 두 개 중에 땡기는 거 하시면 됩니다. 저는 예로 해볼게요. x좌표가 2니까 x 빼기 2 y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y 플러스 1 쓰시고 기울기에다가는 1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게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되고요. 정리하시면 y는 x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2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1 돼서 x 빼기 3이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그냥 똑같은 문제다. 다만 이렇게 좀 불편하게 내분점 공식을 한번 쓰게 문제를 줬다. 끝이요? 두 개 하고 잠깐 좀 한 번 더 할게요. 괜찮아요, 내용 오늘? 김인이는 잘 따라오고 있어? 할만하지? 응? 오늘 수진 좀 어떻냐 오늘? 들을만 해요? 여전히 좀 힘들어? 직접 근데 저번보단 표정이 좀 난데 저번 주는 진짜 심각했어. 이거 뭐 근데 여기 지난주에 좀 덜 심각한데 오늘은? 오늘도 근데 좀 많이 그래요? 집 가고 싶어요? 어? 뭐래? 10분 일찍 끝내는데. 10분 일찍 끝내주면 어떻겠냐고? 아주 좋을 것 같아. 여기에 있는 애들 다 천사갈 거야. 진짜? 10분 일찍 가면 좋을 것 같다. 들어.
봐봐요. 맞아요. 갑자기 심술 나는데? 10분 일찍. 그래. 열심히 하면.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오늘 잘하고 있어. 다들 너무 잘하고 있어. 오늘, 약간 아주 좋아. 아무도 안 졌잖아요. 오늘 진짜 짱. 너무 좋아. 자. 일단 2개만 더 해보고, 조금 한 5분 정도만 더 시간 드릴게요. 자, 이 2개 중에서 얘는 좀 혼자 따로 놀고요. 얘가 좀 비슷하거든요. 요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얘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691번을 먼저 할게. 자, 요거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세 점이 있어요. A점도 있고 B점도 있고 C점도 있어. 자, 그런데 그 세 점을 가지고서 삼각형을 만드는데요. 그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을 구해라.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직선은 2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구해야 되는 직선은 첫 번째는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A점을 지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A점을 지나면서 ABC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A점은 지금 0,7이라고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점은 하나 구했고 결국에는 넓이를 이등분할 때 이 직선의 기울기만 알면 된다. 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지? 자, 근데 어떻게 해야 넓이를 이등분할까를 제가 뭐 정확하게 좌표를 찍지 않고 그냥 적당히 한번 찍어서 한번 그려볼게요.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봐.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어.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였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이 삼각형의 이 넓이를 이등분을 하는데 이 직선은 어디를 지난다고 했냐면 이 점, A점을 지난다고 했거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얘가 이렇게 그어질 거란 말이에요. 탁 그어지면 넓이가 이렇게 쪼개져. 2개로, 그치? 이해됐어? 뭐 이렇게 그으면 탁 이렇게 또 넓이가 촥 이렇게 쪼개질 거라고, 그죠? 근데 그 넓이가 정확하게 몇 등분 됐으면 좋겠다. 2등분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거든? 이해돼요? 딱 반반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치? 그럼 어떻게 돼야 이 넓이가 정확하게 딱 반으로 쪼개질까? 이 선이 정확하게 얘가 딱 반이 되려면 어디를 지나야 돼? 딱 이렇게 반으로 가르게 지나야 되겠죠. 그 얘기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어떻게 되게? 같게끔 이렇게 되는 점을 지나게 뭘 해야 돼? 직선이 그려져야 되겠죠. 근데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을 때 이 점을 우리 뭐라고 부르게? 그래, 중점. 정확하게 얘기하면 B와 C의 중점을 지나게끔 직선을 그으면 넓이가 몇 등분이 될 거다? 2등분이 될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따라왔어요?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A점을 지나면서 어디를? B와 C의 중점을 지나게끔 팍 직선을 그어야 이 밑변의 길이가 같아지면서 넓이가 똑같게 2등분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을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럼 결론은 뭐예요? B와 C의 중점을 구합시다. 이런 얘기와 같아요. 자, 근데 우리 중점 어떻게 구하지? 중점을 지나는데 중점을 구합시다. B와 C의 중점은 어떻게? 2분의 X좌표끼리 2개 뭐 한 거? 더한 거. 이런 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면 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공식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2분의 뭐끼리 더한 거? Y좌표끼리 더한 거. 이렇게 해주면 이게 B와 C의 중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BC의 중점은 X좌표끼리 더한 거의 절반, Y좌표끼리 더한 거의 절반.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 M의 좌표는 2분의 2 해서 1, 2분의 6 해서 3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 뭐란 얘기예요? 1,3이다. 이렇게 M 좌표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났죠? 뭐예요? 결국에는 내가 구해야 되는 직선이라는 것은 이 점과 이 점, 2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세요 인 거고, 뭐 점은 이미 하나, 둘, 2개나 갖고 있으니까 이제 이 직선에 누구만 구해주면 된다? 기울기만 잘 구해주면 된다. 자, 기울기 어떻게 구할까요? 하고 보면 x끼리 뺀 거 1에서 0을 뺐습니다. 1 빼기 0 이렇게 쓰시고요. 3에서 7을 뺐습니다. 방향 잘 보세요. 3에서 7을 뺐다. 3 빼기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1분의 마이너스 4예요. 이렇게 결정이 될 거고, 그래서 기울기 값은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기울기 나왔고, 뭐 좌표도 나왔으니까 뭐 얘를 쓰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기울기가 빼기 4고 나는 얘로 한번 구해볼게요. 얘로 이렇게 구해주면 얘 같은 경우는 x좌표가 0이니까 x 빼기 0, y좌표는 7이니까 y 빼기 7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기울기는 지금 얼마다?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적어주면 이렇게 이제 식이 나오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사실 다 비슷비슷하죠. 얘는 내분점, 얘는 중점. 뭐 이렇게 표현이 됐다. 자, 689번까지만 하고 이제 조금 한 5분 정도만 더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진짜 이 분위기로 가면 저는 10분 일찍 끝내줄 수 있을 것 같아. 진짜로, 진심으로. 너무 좋아, 오늘. 왜냐면 오늘 할 걸 거의 다 했거든요. 좀만 더 하면 끝나. 네. 그럼, 네, 좋아요. 자, 정리하시고. 아니, 네가 너무 편안해 보여서. 아니, 그냥 뭐, 괜찮아요. 뭐 그런 거 별로 상관없습니다. 아니, 그러고 있어도 돼요.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냐. 야, 선생님 앞에서 어떻게 그런 자세 하고 있어.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세 자체가 조금 이렇게 봤을 때 약간 좀 웃겼어. 뭔지 알죠? 여기서 봤을 때서. 그래서, 그랬다. 자, 68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요, 이제, 좀 특수한 상황인데,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라는 테마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딱 이거 한 문제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뭔가 좀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 가성비가 좀 떨어지기는 하는데, 혹시나 나중에 이제 이과 진학하시면 뭐 기하 이런 데서 또 다시 한번 쓰기는 합니다만, 뭐 여기서 한 번 쓰면 뭐 앞으로 볼 일이 별로 없는 문제기는 해요. 자, 얘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A라는 점과 B라는 점과 C라는 점이 이렇게 나란하게 있는데 얘네들이 한 직선 위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X좌표들은 다 결정이 되어 있는데 Y좌표들이 막 미지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A라는 점을 뭐로 놓았을 때 얘네들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되게 하는 A 값을 한번 찾아보세요. 뭐 이런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A에다가 뭐 1을 넣었어. 그랬더니 세 개가 한 직선이 있네. 이럴 수도 있고 1을 넣었을 때도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찾겠냐? 뭐 이런 게 문제거든요. 자, 그럼 이거는 어떤 식으로 가냐면요. 이렇게 일단 한 직선 위에 세 점을 놓을게요. 여기가 이제 B인데 얘가 X좌표가 1,2고요. 여기에 지금 A가 있는데 얘가 2,-A고요. 여기에 이제 C가 있는데 얘가 이제 4,A입니다. 자,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쉽게 A 값을 구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 기울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점으로 기울기를 구한 것과 요 두 점으로 기울기를 구한 게 같으면 이건 무조건 한 직선 위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가 다르면 한 직선 위에 안 놓이게 되는데 너희들의 기울기랑 너희들의 기울기가 같으면 이거는 한 직선 위에 놓일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울기가 같다라고 풉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푼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두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이제 식을 세워서 풀게 되고요. 그럼 A하고 B의 기울기를 좀 세어보면 얘는 X좌표에서 X좌표를 뺀 거 2 빼기 1분의 Y좌표에서 Y좌표를 뺀 거 마이너스 A 빼기 마이너스 2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이게 지금 A, B로 기울기를 구한 거고요. 이번에는 A, C로도 한번 기울기를 구해보면 사실 뭐 아무거나 상관없지만 X에서 X를 뺀 거 얘는 4 빼기 2가 될 거고 자 Y에서 Y를 뺀 거 A에서 마이너스 A를 뺀 거니까 요거는 이제 2A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게 이제 또 AC의 기울기인데 요 두 개가 어떻다? 같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한 직선에 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얘는 1이고 얘는 2A니까 이렇게 곱한 게 이제 2A다.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클수록 곱해서 같다. 이렇게 우리 쓸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곱해서 같다라고 쓸 건데 1 곱하기 2의 2 하고 이렇게 곱하면 이게 이제 2잖아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a 빼기 2니까 얘는 2 곱하기 누구? 마이너스 a 빼기 2다. 근데 이렇게 곱한 게 어떻다? 같다. 요거에 이제 방정식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2a인데 왼쪽으로 넘기면 4a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곱한 게 마이너스 4죠. 여기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양변을 4로 나누면 a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 값 a에다 마이너스 1 딱 집어넣으면 세 점이 한 직선이 있게 된다.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네 문제를 좀 봤습니다. 한 5번만 쉴게요. 그리고 마지막 딱 하나 정리하고 대신 이거 딱 5분만 쉬어야 돼. 길게 쉬면 안 됩니다. 직선이 우리 지금 직선을 하고 있잖아요. 직선이 있는데 이제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이제 올려놓고서 얘네들이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지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오케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준비됐어? 자, 일단 잠깐만 봐봐. 내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직선을 한번 그어볼게. 자, 그리지 말고 그냥 보세요. 어때? 이상해요? 한 점에서 만나지 않아? 그죠? 그냥 또 이렇게 그려볼게. 왜 자꾸 이렇게 그려지냐? 한 점에서 만나죠? 이렇게 그려볼게. 한 점에서 만나죠? 이렇게 그려볼게. 한 점에서 만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어도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상태가 됩니다. 그죠? 근데 내가 오늘따라 갑자기 필이 딱 왔어. 김성 오늘 쩌는데 김성가 탁 그었는데 하나 또 그었는데 갑자기 그게 똑같이 또 그을 수도 있잖아요. 정말 특이하게. 그치? 이런 특수한 상황 중에 하나를 뭐라고 하냐면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었는데 두 개가 완전 똑같아. 어떤 느낌인지 되지? 근데 딱 그었는데 또 그날도 좀 장난 아니야. 쩔었어. 그래 이거 뭐라고 해? 평행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크게 이렇게 세 개밖에 없어요. 평행하거나 일치하거나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걸 좀 이쁘게 정리할게요. 이거는 그냥 제가 샘플로 한 거고 그럼 어떻게 있냐 하면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점에서 만납니다. 얘가 있고 한 점에서 만남 요게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다? 평행하다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일치한다. 두 개가 일치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상황이 이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이렇게만 보면 되게 쉽잖아요. 그죠? 뭐 그냥 안 알려줘도 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인데 이 똑같은 말을 두 가지 버전의 식으로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두 가지 버전의 식. 그리고 그 두 가지 버전의 식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일단 킵하시고 자, 지금부터 두 가지 버전의 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잠깐. 표준형, 일반형. 자, 직선을요, y는 이라고 써서 정리하는 걸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쓰는 걸 표준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얘를 오른쪽으로 싹 다 넘겨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라고 정리하는 것을 일반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버전의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는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구했던 건 다 표준형만 구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냥 요렇게 펼쳐서 쓰는 일반형을 쓰는 경우도 있다. 이건 아마 다음 시간에 주로 쓰시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형태를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데 그냥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y는 2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이제 쓰면 요거는 직선의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쓴 겁니다. 이렇게 쓰면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를 오른쪽으로 넘겨서 2x 빼기 y 플러스 3은 0이다. 그러니까 는영꼴이라고도 하거든요. 일반형의 기본적인 틀을 는영꼴로 만든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이렇게 넘긴 거죠. 반대로. 이렇게 넣어서 는영꼴 이렇게 만든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형태로 이제 나눠서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표준형이라고 생긴 것은 y는 mx 플러스 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버전으로 이 상황을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건데, 자, 일단 평행하고 일치만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봐봐요. 사실 여러분들 이 m이라는 게 기울기라는 건 알고 계시죠? 기울기. 표준형에서.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n이라는 거는 y절편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 두 가지로 평행과 일치를 표준형에서는 엄청 쉽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평행. 자, 평행부터 말씀드릴게요. 표준형은 평행할 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기울기가 같고요. y절편이 다르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게 평행하다라는 말이고요. 일치한다는 기울기도 같고요. y절편도 같다. 이렇게 쓰시면 이게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평행한다, 일치한다 라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표준형에서는. 여기가 이제 표준형입니다. 표준. 이때는 어떻게 쓴다?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다르다. 이게 평행한 거고 y절편까지 같으면 뭐하다? 일치한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럼 이거를 일반형에서도 쓸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일반형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형에서는 이걸 어떻게 쓰냐면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쓰고요.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쓰고요. 뭐 왜 이렇게 됐는지 좀 나중에 생각하시고 일단 결론부터 정리하겠습니다. y절편은 다르다 이렇게 쓰는 게 이제 평행하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이게 일반형에서의 평행하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일치하는 것은 기울기가 같고요. y절편은 얘도 같다. 이렇게 써주는 게 일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 사실 이게 알고 보면 같은 말인데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하셔서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행할 때 어떤 상황이다? 표준형에서는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다르다. 일치할 때는 그게 다 같다. 이렇게 보시고요. 일반형에서는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다르다. 기울기도 같고 y절편까지 같다. 이렇게 이제 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때 우리가 저 위치 관계를 식으로 표현을 한다. 이게 됩니다. 자,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 좀 나중에 정리해 줄게요. 일단 먼저 정리하시고 나서 다 조금 익숙해지면 제가 왜 그렇게 되는지도 설명해 줄게. 자, 그런데 이제 한 점에서 만나는 건 그럼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이렇게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한 점에서 만나면 어떻게 뭐 저것만 아니면 다 만나니까요. 근데 이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에서도 약간 좀 이런 게 있어. 자, 봐봐. 제가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만 또 더 얘기를 할 건데 여기까지만 좀 보시면 돼요. 자, 뭐가 있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직선이라는 건 대충 이렇게 그면 이게 한 점에서 만나거든요. 어떻게 거도 얼추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야. 근데 내가 오늘따라 또 필이 좀 좋아가지고 탁 한 점을 걷는데 또 하나의 직선이 팍 이렇게 그면서 갑자기 얘가 몇 도가 됐다. 그리고 90도가 됐다. 이거 좀 약간 특수하잖아요. 그죠? 좀 흔하게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렇게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을 이루는 경우를 따로 정리를 합니다. 두 직선이 수직을 이루는 경우. 요거 진짜 평생 씁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 직선이 수직인 딱 이 상태를 우리가 또 정리해서 쓰는데 요거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얘네들은 두 개의 기울기로 표현을 하고요. 두 개의 기울기의 곱이 빼길이다. 이게 이제 표준형에서의 표현입니다. 표준형에서의 표현은 두 개의 기울기의 곱이 빼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일반형에서는 두 개의 기울기의 곱이 빼길이다를 이렇게 식으로 만들어서 씁니다. a 곱하기 a 프라임 더하기 b 곱하기 b 프라임은 0이다 라고 정리를 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암기를 해 주셔야 되고 왜 그렇게 되는지는 전부 다 식으로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일단 정리를 하셔라. 자, 좀 외울 거예요. 지금 당장. 알겠지? 선생님 외울 때 뭐 좋아하는지 아시죠? 딱 30초 만에 외울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것도 노래로 만들어주세요. 이것도요? 노래로?
기울 아니야 이게 갑자기 팍 와야 돼. 왔다 이렇게. 그냥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날 오 갑자기 그냥 왔어. 야 안 되겠어. 근데 갑자기 팍 멜로디가 떠오르면서 가사가 떠오르면서 뭔 노래였는데? 그거 청삼각형 4분의 루트 3의 제곱 이거 아니야? 진짜? 9의 건널비는 4파의 r 제곱 청삼각형 4분의 루트 3의 제곱 뭐 이런 거를 제가 시험 기간에 많이 불렀어요. 하도 까먹어가지고. 뭐 그런 거 이거 몇 개 또 있는데 자 그건 나중에 미적분에도 하나 있고. 뭐 찾아보면 쌤 쇼치 생각나는 아. 네, 쌤 불냉면 먹는 거 재밌다. 그거 재밌냐 그거? 그거 왜 보는 거야 진짜? 자 제 거 중에 조회수 되게 높아요 그거. 그래서 되게 제일 유명한 되게 높아. 자. 사실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어떤 파트는 그냥 약간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무지성으로 외우는 게 더 편한 것도 있어요. 그냥 외우셔요. 알겠지? 그리고 나서 왜 그렇게 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안내를 해드릴 건데 지금 얘는 사실 생각보다 잘 안 외워지는 경우가 좀 있어서 제가 지금부터 암기를 먼저 시키려고 하거든요. 자, 준비됐을까요? 요 표? 네. 됐어요? 다 외웠어요? 30초 드릴게요. 30초. 다 외웠어요. 다 외웠어요? 우와. 저도요. 나도 다 외웠다. 15초 그냥 막 세고 있습니다. 예, 돌아가면서 물어볼 거예요. 1분 지났어요. 자, 됐죠? 자, 가보도록 할게요. 저 지웁니다, 이제. 표준형, 일반형이에요. 자, 여기는 한 직선이 y는 mx 플러스 n이고, 그냥 무지성을 외우는 거예요. 지금 뭐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외워보세요. 자, 쓸 때까지. 하나는 이렇게 생겼다. 두 개의 일반형 직선으로 푸는 방법입니다. 자, 준비됐을까요? 자, 지웁니다. 자, 혜연아, 일치 M이랑 네, 뭐라고요? 네, 기울기가 같다. 이거 M 프라임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M 프라임. 그리고 또요. N과 M 프라임이 같다. 이게 일치죠. 맞지? 김인희 평행. 네. M과 M 프라임이 같고 N과 M 프라임이 같지 않다. 맞죠? 자, 수직 교성이 M하고 M 프라이어 네,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오, 좋아요. 자, 어디서부터 할까? 앞에서부터 할까? 뒤에서부터 할까? 지원이 지금 약간 눈빛이 나 시키지 마요 이런 거야? 맞아요? 아, 그러면 시켜야지. 이거 볼게. 수직. 여기가 근데 사실 제일 복잡한데 얘를 제일 기억하기 힘들어요. 미안해. 이게 약간 심술 부린 게 아니라 진짜로 이거 혹시 기억나? 괜찮아요? 수직? 한번 보고 해도 돼. 살짝 봐봐. A. 그렇지. B 곱하기 B 프라임 더하면 오케이. 좋아요. 오, 이거 외우면 사실 거의 다 외운 거거든요. 이게 제일 기억을 못하는 내용이야. 그래서 요거 A 곱하기 A 프라임 더하기 B 곱하기 B 프라임은 0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준비됐어, 서은이? 예. A 프라임분의 A. 그치, B 프라임분의 B 이렇게 쓰고요. 그치, C 프라임분의 C는 같지 않다. 이렇게 되고요. 자, 일치. 수진이 A 프라임분의 A, B 프라임분의 B
마지막 C'V의 C가 같다 이겁니다. 그죠? 이 6개만 잘 정리하시면 여기서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론으로 일단 정리를 하시되 선생님 저는 이거 왜 그렇게 되는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하시면 다 풀고 나서 익숙해지고 나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 내용이 그 자체가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게 문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알아는 놔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 보니까 증명을 먼저 해주면 여러분들 좀 싫어하더라고. 별로 안 궁금한데요? 그냥 하시죠.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일단 문제 먼저 하고 익숙하게 한 다음에 제가 왜 그렇게 되는지도 같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사실 증명은 하시면서 가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조금 실력이 좀 많이 늘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705번부터 711번까지 풀 건데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705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707번부터 할까? 709번부터? 아유, 뭐 약간 그냥 아무나 그냥 하자. 내 맘대로 해야지 뭐. 자, 일단 표준형은 좀 사실 여러분들이 아마 직관적으로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한번 생각을 해봐봐. 이거 잠깐만 하고서 문제를 볼게. 예를 들면 직선이 y는 2x 플러스 3이고 하나는 y는 2x 플러스 5다 이렇게 줬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 직선을 보면서 두 개의 기울기가 어때? 같네 이런 게 보일 거고 y절편은 어때? 달라요. 이렇게 보이면 이 두 개는 어떤 관계다? 평행하는 관계다. 이렇게 볼 줄 알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두 직선이 평행하다라는 말은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으면 되죠.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기울기가 같으면 얘네들이 이제 똑같이 나란하게 가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진짜 많이 쓰는 게 이겁니다. 뭐냐면 하나는 y는 2x 플러스 3인데 하나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5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이거 진짜 많이 쓸 거예요 앞으로. 자, 그리고 이 두 개를 보면서 얘네들은 뭐네? 수직이네 이렇게 해석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에 보이는 기울기 하나랑 여기 보이는 기울기 하나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면 이 두 개의 기울기는 수직인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직인 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얘기해 주지 않았지만 두 기울기를 곱했을 때 누가 되면 마이너스 1이 되면 이 두 개의 직선은 서로 수직인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하나 더 y는 3x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3 뭐 이렇게 이제 적혀져 있어. 그럼 이것도 똑같죠? 하나의 기울기는 지금 누군데 3인데 나머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그러면 얘네들은 기울기의 곱이 지금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직선을 우리는 어떤 상태라고 부른다? 수직인 상태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개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이거는 서로 수직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서 평행과 수직 이 두 개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문제가 이제 705번이랑 이제 707번이 되거든요. 자, 705번 한번 먼저 보면 정리하시고 제가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지금 일단 얘는 이제 뭘 구하라 그랬냐면 직선을 구하라고 했어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어떤 직선을 구하라고 했냐면 여기 보이는 6, 마이너스 2라는 점을 지나고 요 점을 지납니다. 그러니까 직선의 한 점은 우리가 구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뭐라고 했냐면 여기 보이는 직선과 이 직선과 뭐한 직선? 평행한 직선을 구해라 이렇게 준 거야.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나한테 뭘 얘기해 주는 거냐라고 하면 사실은 이 직선이랑 내가 구해야 되는 직선이랑 평행하다라는 말은 이 직선의 누구와? 기울기와, 그죠? 내가 구해야 되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서로 어떻다? 같다 이런 얘기를 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얘의 기울기를 구하면 그 기울기가 내가 구해야 되는 직선의 기울기가 뭐 할 거다? 똑같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식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려면 바로 한눈에 보려면 식을 누구로 정리하는 게 좋아요?
표준형으로 정리하는 게 좋지.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이 식을 그냥 이렇게 쓰지 마시고 표준형으로 정리를 하려고 해. 그러면 얘는 3y는 넘겨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y는으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양변을 3으로 약분을 해주시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2 x 플러스 1일 거야. 이렇게 이제 식을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이 친구를 뭐로? y는으로 식을 정리를 해서 뭐로 만들어줬다? 표준형으로 만들어줬다. 그러면 이 식을 이렇게 딱 정리를 하는 순간 뭐가 보여? 이 식의 기울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2다. 이렇게 지금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구해야 되는 직선하고 얘하고 뭐 하니까? 평행하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직선의 기울기도 얼마가 될 거다? 마이너스 3분의 2가 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평행하다. 얘하고 평행하다라는 얘기는 이 직선의 기울기와 내가 구해야 되는 직선의 기울기가 서로 어떤 거다? 같은 거다. 이렇게 이제 정보를 준 거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럼 이제 식은 완성이 끝났습니다. 그죠?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인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주시면 되고, 얘는 6이라는 점을 지나니까 x 빼기 6.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2라는 점을 지나니까 y 플러스 2 이렇게 주시고, 그리고 기울기는 얼마니까?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이 되죠. 그리고 요거를 전개해서 곱해주시면 최종적인 답이 될 거고요. 자, y 플러스 2는 계산하면 이렇게 곱한 게 마이너스 3분의 2 x고요. 자, 이렇게 곱하면 이게 이제 플러스로 바뀌죠. 플러스로 바뀌고 3이랑 6이 약분이 되면서 2랑 곱해지면 얘가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따라서 정리하면 따다다 위로 올려서 쓸게요. 마이너스 3분의 2 x에 요거는 이제 플러스 2 넘어가면 빼기 2가 되면서 더하기 2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최종적인 답이 되겠죠. 그래서 평행하다라는 건 표준형에서 기울기가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는 얘기죠. 자, 이게 이해가 됐으면 사실 707번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쉽죠. 얘는 표준형으로 다 바꿔놨으니까. 자, 얘도 한번 봅시다. 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을 지나면서 여기 보이는 직선과 이 직선이랑 수직인 직선을 구해라. 그러니까 이 직선과 수직인 직선을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제가 구해야 되는 직선은 얘하고 수직이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직선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요 한 점을 지나고요. 요 점 지난다. 그럼 나는 누구만 알면? 이 직선의 기울기만 알면 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얘하고는 서로 보다 수직이다. 이렇게 준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요 친구의 기울기가 3분의 2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구해야 되는 이 직선하고 수직이라면 얘네들은 두 개의 기울기를 곱했을 때 뭐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그죠? 이 두 개의 길이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야 마이너스 1이 될 거냐 하면은 일단 3분의 2면 얘를 뭐로 만들고 뒤집어서 2분의 3으로 만들면 두 개 곱해서 1 되겠죠? 이런 거 우리가 역수관계라고 하는데 3분의 1을 뒤집어서 2분의 3 주시고요. 부호만 누구 붙여?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면 두 개 곱해서 딱 마이너스 1 되거든요. 그래서 얘랑 수직인 기울기는 이 친구의 기울기를 뒤집어서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된다. 그러면 두 개 곱해서 빼기 1이 된다.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울기를 구해주시고 이제 요점 지나는 기울기 얘인 이거 세우면 얘는 x 빼기 2다. 이렇게 세워주면 되겠죠. 얘는 빼기 3이니까 y 빼기 3이니까 y 플러스 3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이제 써주시고요. 자, 요거 이제 전개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세요. 이렇게 넘겨서 계산은 이제 하실 수 있을 거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준형으로 계산하는 거 지금 한번 정리를 해봤고 이제 요 일반형 요 공식 한번 쓰는 거 두 문제 하시면 오늘은 끝입니다. 우와. 할 수 있어요? 가능해. 하나만 할까요? 709만? 네. 709 하면 사실 707도 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 711도. 두 개는 못 할 것 같은데? 709만 할까요? 709만? 네? 다 썼어요? 그럼 이거 지울게요. 네.
예, 요거랑 요거요? 예, 요거 둘 다 수직인 거 구한 거예요. 얘도 수직, 얘도 수직. 일반형 싫어. 일반형 싫죠? 그래서 이거 공식 무조건 외워서 쓰셔야 돼요. 이거 표준형으로 넘겨서 쓰면 계산 되게 귀찮아. 그래서 요거는 요거 밑에 거 요거를 이제 잘 외우시면 되고요. 일반형 근데 이것도 막상 이거 외워서 풀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딱 요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얘하고 얘는 평행합니다. 사실은 뭐 문제에서는 얘하고 얘는 수직이다, 얘하고 얘는 평행이다 이렇게 줬는데 똑같은 거 그냥 두 번 쓴 거예요. 세로로 쓰는 게 처음에는 좀 보기가 편하셔서 일반형의 형태에서 수직 평행도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이것도 이제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까다롭게 느낄 수는 있는데, 자, 후다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반형인 경우에 공식 한번 다시 보시죠. ax 플러스 by 플러스 c,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 이렇게 되어 있죠. 수직일 때는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a 프라임 곱한 거랑 b 프라임 곱한 걸 더한 게 0이다 이렇게 한다고 했고요. 실제 모양으로 보시면 요렇게 두 개를 곱한 거예요. 요렇게 두 개 곱한 거를 더하시고 요렇게 두 개를 곱한 거를 더하셔서 0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두 개가 지금 현재 일반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개가 서로 수직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잖아요. 요렇게 두 개를 곱해. 그럼 얼마야? 1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렇게 두 개를 또 곱해요. 그럼 이렇게 두 개 곱하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AB가 되죠. 근데 그 곱한 거를 더해서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이제 쓰면 이게 이제 수직 조건의 식을 쓰신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A, B 곱한 건 얼마입니다? 2입니다. 이런 조건식이 하나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수직인 건 한번 봤고요. 두 개 곱해서 더한 게 0이다. 이렇게 쓰는 게 수직인 거고, 그러면 평행하는 건 어떻게 쓰냐라고 보면 너분의 너랑 너분의 너는 같다. 그죠? A'분의 A랑 B'분의 B는 같은데 누구는 다르다? C'분의 C는 다르다. 이렇게 쓴 게 이제 평행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평행하다를 쓰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죠. 그러면 1분의 1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1분의 1 이렇게 쓰시고요. 자, 두 번째는 여기에 Y의 개수가 이거 분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쓸 거냐면 마이너스를 미리 곱할까요? 마이너스 B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 3분의 얘는 뭐다? A다 이렇게 써주면 너 분의 너다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분의 1분의 너분의 너는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끝에 거 너분의 너 마이너스 1분의 1은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이게 이제 평행하다라는 식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계산 어떻게 하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은 1,1이니까 사실은 그냥 두 개 같다 이래도 되지만 이렇게 분수식으로 될 때는 크로스로 곱해서 같다 이렇게 쓰시면 계산하기 편하다 그랬죠. 그래서 1이랑 얘랑 곱해서 A 이렇게 나오고요. 1이랑 너랑 곱해서 마이너스 B 더하기 3 이렇게 나오는데 이 두 개가 같다 이렇게 이제 식을 세워주면 저 노란색 식이 정리가 되고요. 자, 왼쪽으로 넘기면 A 더하기 B는 얼마다? 3이다 라는 식이 여기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수직 조건을 했더니 A, B의 곱이 2다 했고요. 요 평행 조건을 했더니 합이 3이다 이렇게 줬는데 문제에서 마지막에 뭘 구하라 그랬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아, 이거 뭐야? 곱셈 공식? 변형이죠? 제곱합 구해라. 근데 합이랑 곱을 줬네. 이거니까 우리는 요거 계산할 때 곱셈 공식 변형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제곱 더하기 제곱은 탑의 제곱 빼기 누구다? 이 곱이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연습을 했으니까 3의 제곱 마이너스 2곱 해서 답은 얼마? 5예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이제 곱셈 공식 변형을 했다. 딱 50분이다요. 야, 진짜 오늘가 너무 좋아. 아주 여러분들 너무 잘해주셨고,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이 분위기로 한번 잘 정리해 봅시다. 끝.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제가 조금 일찍 마무리할게요.